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IC뱅크와 함께하는 C 언어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printf나 scanf도 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함수를 만들 건지, 그리고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재사용 가능한 코드 블록인 함수를 알아보자 라고 잡아봤는데요. 함수의 개념과 역할,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과 매개 변수, 반환값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를 하고 직접 사용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실행 방법을 알게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사용은 하고 있는데, 어떤 원리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printf 할 때 우리가 앞에 포맷 코드,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할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scanf도 마찬가지였죠. 이럴 경우에 함수가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유의미한 함수도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왜냐면은 함수를 만든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코드를 묶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만든 코드가 재사용할 만큼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보죠. printf를 만들었더니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죠. 또 scanf라고 하는 함수도 만들었더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때 유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 함수가 유용한 것도 있겠지만 이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활용할 때 그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이것들은 좀 더 경험이 쌓여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나중에 기억을 해놨다가 이게 이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줄로 한번 표현해보자면, 우리가 기능을 구현한 줄이 10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을 함수로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함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또 줄을 써야 돼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제 함수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함수로 이 묶음으로 한 것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줄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코드로 알아볼 텐데, 단순 계산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능 10줄로 짰어요. 그런데 10번 실행하려면 100줄이 필요하겠죠.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포문을 사용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12줄로 줄일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포문을 만들면은 그때만 반복을 시켜서 10번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함수를 묶어 놓으면은 위치를 여기서도 실행했다가 여기서도 실행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함수로 묶었더니 함수 이름만, 우리가 printf 할 때 printf라고만 한 줄 적고 필요한 재료들을 딱 넣어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수의 코드가 10줄이어도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 줄이 필요합니다. 한 줄. 그래서 함수로 정의를 하면은 10줄에서 이 함수다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2줄 정도가 더 필요한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12줄, 이거는 좀 손해인 것 같은데 함수를 더 많이 실행할수록 이득을 보기 시작합니다. 함수 호출을 10번 하면은 똑같은 기능이 10번 실행되는 건데 22줄, 그러면은 총 소모량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은 함수 정의와 호출, 기본 구조를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일단은 정의 부분부터 살펴보면은 반환형과 함수 이름, 소괄호, 그 다음에 내가 묶을 코드의 묶음을 이렇게 적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양치질을 한다라는 코드를 그냥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보이드라고 하는 타입 유형을 했는데 보이드는 처음 보죠. 보이드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브러싱, 브러싱 이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양치질로 일단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여기서 세미콜론을 붙여도 되는데, 우리가 int main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안 붙여도 됩니다. 구조를 보니까 이거랑 지금 동일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int main도 우리가 말은 안 해왔는데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함수를 정의했더니 실행이 됐었죠. 이 메인 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은 함수의 이름, 소괄호 이렇게 열고 세미콜론을 넣습니다. 여기처럼요.
브러싱 하고 소가로 열고 실행을 했더니 함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반환값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 가지고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등장하는 게 return입니다. 네, return을 실행하면요, 함수를 실행한 곳에 이 return의 값이 남습니다. 이 return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요, 네, u1 반환값 u1을 남긴다. 함수가 실행된 곳에 이 값을 남기겠다 또는 되돌려주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도 좀 이따가 실행을 해볼 텐데, 리절트 안에 뭐가 남게 되냐면요, 3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의 실행 결과가 실행이 될 텐데, return 3, 여기를 실행한 곳에 숫자 3을 남겨라 라는 return이 실행되기 때문이죠. 이것도 흐름상 좀 이따가 볼 거고요. 아까는 void였죠, 여기가. 그런데 지금은 int입니다. void는 반환값이 없을 때, 여기 다시 예시로 돌아가면은 반환값, return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void, 반환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떠한 값을 return을 할 때는 앞에다가 이 함수를 정의할 때 반환값이 무엇이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즉 여기를 int로 하면은 return은 정수형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 실행할 때 여기 소괄호 안에 더 넣는 경우가 있었죠. printf랑 scanf도 그랬었잖아요. 이게 바로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는 소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 함수를 실행할 때도 소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매개 변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매개체,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재료를 입력받는다. 그래서 코드로 보게 되면 다음처럼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열로 입력을 받았습니다. 배열.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죠. 하지만 이 코드 자체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문자 입출력할 때 했었고, 우리가 while 배울 때도 패스워드 입력받을 때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받았었죠. 그래서 양치질을 지금 누가 하는지를 이렇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었고요. 그랬더니 함수를 실행할 때는 이렇게 재료를 넣어준 거죠.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재료. 왜냐면은 함수를 정의할 때 이 재료,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재료를 입력받아 주세요 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이죠. 오른쪽 예시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두 개의 재료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컴마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소수형 두 개를 받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return을 해주겠다. 복잡하죠? 아까 했던 반환값이랑 매개 변수가 둘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환하는 것도 소수형으로 반환을 해줄 거다라고 해서 return result. 이것은 함수를 선언한 거고요. 선언한 것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 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거다라고 도구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int main은 실행이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 메인 로직이 실행이 되는 곳인데, 보게 되면은 숫자 2개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함수를 실행을 하죠. 우측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퀄이 있을 때는 우측에 있는 값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건데, w는 5가 들어갈 거고 h에는 3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의가 된 대로 5 곱하기 3 나누기 2 하면은 7.5겠죠. 7.5의 결과를 리턴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행 결과는 7.5가 됩니다. 그러면은 tri, 트라이앵글의 변수값에는 7.5가 저장이 될 텐데, 이것도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제에서 봤던 기본적인 함수 방법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생각 없이 작성을 해왔던 int main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친구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이 시작을 하려면 시작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부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롬이라고 하는 곳부터 부팅이 시작돼서 우리가 아는 윈도우 프로그램 또는 맥이면은 맥 OS가 켜지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이 시작점을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를 실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메인 함수. 그래서 우리는 메인 함수를 일단 만들어 두는 겁니다. C 언어는 런 코드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메인 함수를 찾아가서 실행을 하도록 무조건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C 언어는
여기에 쓰인 파일들을 한 번에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떠한 코드들이 더 있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읽습니다. 읽고 여기까지 전부 다 읽어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C 언어를 작성을 하면은 이 C 언어를 리드를 해서 한번 인지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것을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런 코드를 하면은 여기 파일 하나가 생겨났었죠. 지금 이 C 언어 코드를 전부 다 한번 읽어오고 이것을 컴파일화 시켜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한테 실행을 시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코드를 매번 한 줄 한 줄 읽었었던 게 아니라 한번 쫙 읽어내서 이것을 컴파일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고 있었던 거죠. 코드를 한번 쭉 읽어올 때 쭉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점이라고 하는 표시를 메인 함수로 표시를 해두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생성을 실습을 할 건데, 왜 메인 함수는 우리가 따로 실행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안 했는데도 왜 실행이 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은 어떤 역할을 한다? C 언어에서 시작점, 시작 함수를 역할을 한다.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P가 심장이 있어야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인 함수가 있어야 P가 돌기 시작한다. 프로그램이 돌기 시작한다. 시작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함수를 제외한 그 외의 함수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질 함수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void brushing. 제가 void는 어떤 거라고 했었죠? 반환하지 않는다. 즉 return하지 않는다. 네, 이거 아무 소용없는 코드이고 return을 안 적어도 된다라는 의미겠죠? print f 칫솔에 \n 하고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에 치약을 짜고 이를 닫고 입을 헹굽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런데 C 언어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코드를 한 번은 쭉 읽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였습니다. 만들었다. 지금 이 친구가 만들어진 거겠죠? 그런데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함수 정의. 망치를 만들어 놓고 안 쓰면은 소용이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함수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는 방법, 함수 실행.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재료를 필요하면은 넣어주는데 함수에서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아직 안 적어줬으니까 그냥 실행을 하는 겁니다. run 하면은 네,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3번 하면은 3번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for int i는 0, i가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i를 풀풀 하고 이렇게 반복문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하면은 이렇게 네, 3번 실행이 되고, 반복을 할 거면은 이 코드를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코드도 길어졌고 아래 혹시라도 뭐 여기에다가 중간에 코드가 막 여러 개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 반복문을 또 적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렇게 할 바에는 아까 브러싱이라고 하면은 코드를 여러 개 적고 다시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일단은 코드가 아껴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함수 기본 구조를 알아봤는데, 이제 int형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형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것은요, int를 내뱉는, int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계산하진 않지만 일단은 calculate라고 함수명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나중에는 이것을 직접 리턴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한 다음에 리턴을 하게끔 코드를 짜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함수 실행을 한번 해봐서 이 결과값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e 실행 그 다음에 printf 결과는 %d다 \n result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3 이렇게 나오고 여기를 4로 바꾸면 네 4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반환값이라고 하는 것인데 흐름을 보죠. 여기 한번 쭉 읽습니다. 그러면은 C 언어는 여기 스탠다드 IO 갖고 오는 것도 읽었고 여기 함수 정의하는 것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하는 것도 읽었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읽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냐면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하고 9번째 줄, 10번째 줄이 진행이 돼요. 자, int result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할당을 할 건데 이 할당 값은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야 되네. 자, 실행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실행됩니다. 이 calculate를 실행하니까 return 4를 하니까 여기 실행한 곳에 4를 되돌려 줘야겠네 라고 해서 실행이 되고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결과는 이런 식으로 int result 4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 코드 모르는 거 없죠? 4 저장하고 출력해라. 그래서 결과는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return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여기에다가 값을 반환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 함수를 종료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return 3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함수가 실행될 때 5번도 읽을 것이고요. 6번도 읽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는 3이 나옵니다. 이것은 return의 역할에 대해서 저번에 캘린더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return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 메인 함수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return을 만나면서 함수가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반환값을 넘겨줍니다. 어디로? 실행한 곳에. 함수가 종료가 되니까 6번 코드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3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하고 int result 선언을 하고 할당을 하려고 하는데 함수를 실행하니까 5번 줄에서 return이 나왔네. 그리고 옆에 3이 나왔네. 그러면은 아랫줄은 보지도 않고 바로 여기에 3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12번, 13번, 14번 return 제로네? 메인 함수 종료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이렇게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매개 변수 예제를 간단하게 먼저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람이라고 작성을 할게요.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매개 변수 재료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함수를 실행할 때 재료를 넣어준다.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뜻인데 이 함수에서 재료가 몇 개 필요한지를 적어줄 겁니다. 일단은 하나만 입력을 받아볼게요. n1이라고. 그러면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에러가 뜨죠? 어디서 떴냐면은 재료 부분, 매개 변수 넣으니까 바로 에러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매개 변수 넣어줘서 실행을 할 때랑 그리고 생성을 할 때랑 전부 다 매개 변수가 있게끔 이렇게 재료를 넣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뜨죠. 왜냐면은 여기에 어떠한 재료인지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정수를 재료로 받을 거다. 실행을 해보면은 네, 결과는 3이라고 나왔고, 이것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결과는 12, 5 넣으면은 15, 이런 식으로 재료에다가 어떠한 처리를 한 다음에 리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펑션 트라이앵글 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할 겁니다. 이 공식을 실행을 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이번에는 소수형으로 받아볼게요. 더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이라는 함수를 받을 거고, 반환값은 더블로 되돌려 줄 거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인트로 받아도 되고 더블로 받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더블로 똑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변은 W로, 높이는 H로 받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주는 공식을 넣어줄 겁니다. 넓이는 W 곱하기 H 나누기 2다. 여기에서 입력된 값들이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겠다, 넓이를 리턴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삼각형 1에 대해서 먼저 작성을 해보죠. 더블 W1는 5고, 그 다음에 H1은 6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죠. 더블 에어리어 1은 트라이앵글 함수를 실행을 할 텐데 W1과 H1을 넣어줄 거다.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은 삼각형 넓이는 %LF,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elf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을 잘라주는 거죠. 에어리어 1으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네, 삼각형 넓이는 15다. 5 곱하기 6 나누기 2니까 15가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삼각형 2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변수명을 좀 다르게 해서 얘는 4고 얘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에어리어를 이번에는 다르게 이렇게 할 건데, 변수명을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삼각형 넓이는 6.0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역/n으로 엔터를 또 해줘서 구분을 좀 지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변수명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 H, 그 다음에 에어리어, 그 다음에 여기도 WH죠. 네. 그리고 에어리어. 여기서도 WH 에어리어라는 변수명을 썼고, 여기 트라이앵글에서도 변수명을 에어리어 WH를 쓰니까 에러가 날 것 같은데, 똑같으면은 원래 에러가 나니까요. 그런데 실행이 잘 됩니다. 이걸 왜 그런지 알려면은 우리가 포문에서 했던 것처럼 변수의 스코프,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의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를 메인이라고 이렇게 보죠. 그러고 실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실행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를 트라이앵글을 실행할 수 있는 함수 영역으로 만듭니다. 임시 공간이에요. 임시 공간. 그래서 흐름을 보자면 메인에서
코드를 읽어오다가 함수 실행하러 만났네 하면은 외부 공간에 메모리를 또 할당해서 이 트라이앵글을 실행할 수 있는,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함수의 끝을 만나거나 또는 리턴을 만나거나. 자, 리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환값을 날려준다고 했죠. 그리고 함수를 종료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3이라고 하는 리턴 값을 만났다라고 쳐보죠. 그러면은 여기에 되돌아갑니다. 어디에? 함수를 실행했던 장소에. 그리고 이 메모리 공간, 트라이앵글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메모리 공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한 상태의 메인으로 돌아가게 돼요. 마치 처음부터 트라이앵글이 없었던 것처럼. 대신 반환값이 들어왔으니까 반환값이 있는 상태겠죠. 이러한 과정을 한 번 더 만나겠죠. 어디서? 여기서 트라이앵글 여기 또 실행하니까요. 그러면은 또 만들어내고 코드 실행해서 리턴값 만났으면은 다시 여기로 되돌려주고 여기 메모리 할당된 곳이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전부 다 사라지겠죠. 그러다가 또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어디서? 여기서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죠. 여기서 W와 H의 값이 변수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 메모리 공간에. 그 다음에 에어리어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함수를 실행을 했죠. 함수를 실행하니까 메모리 공간을 따로 만들어내죠. 여기 트라이앵글로요. 그런데 여기 공간에서 지금 에어리어 변수 만들었고 WH 변수 만든 겁니다. WH 에어리어. 그러면은 같은 공간에 있나요? 이 변수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변수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름이 똑같아도 공간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스펜서는 저를 가리키고 있다며 미국에도 스펜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겠죠. 이름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턴 만나니까 리턴 되면은 값이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실행을 계속 하다가 리턴 25번째 줄에서 만나니까 이것도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여기 메인 함수도 리턴 만났으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프로그래밍이 컴퓨터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배열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 방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제를 복사를 해와서 여기 반복문 부분도 좀 없앨게요. 그 다음에 누가 브러싱을 한다, 양치질을 한다를 입력을 받아볼 겁니다. 그래서 printf %s는 \n 해서 이름을 입력받을게요. 지금 빨간 줄로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떴죠. 즉 여기에는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 내부에서 유저네임을 만든다, 뭐 20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것은 비어있는 유저네임이니까 이거는 좋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것을 입력받을 거야, 외부에서. 그런데 여기는 그냥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도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재료를 넣어준 만큼으로 자동으로 크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빨간 줄이 뜨기 시작을 했죠. 인수가 너무 적습니다. 매개 변수 맞춰달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스펜서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스펜서는 양치질을 한다 라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여기서 마크라고 하게 되면은 스펜서도 이를 닦고 마크도 이를 닦는 코드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잘 되고 있죠.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거 대신에 어떠한 값도 넣을 수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포인터라고 하는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여기에 주소값이 들어있거든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주소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은 나중에 더 상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함수에서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작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포인터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지금 해볼 함수는 두 개의 숫자 위치를 바꿔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int n1는 5를 저장하고 n2에는 3을 저장했을 때 이 n1과 n2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값 스위칭, 스왑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왑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printf 해서 n1은 어떤 상태고 n2는 이 상태다 라고 했을 때 n1, n2 하고 n1과 n2의 값을 바꾸려면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n2를 저장을 해두고 n2에는 n1을 바꿔놓고 이제 n1에다가는 템프 값을 넣어서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스위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역슬래시 n을 좀 넣어줄게요. 하면은 5, 3으로 갖고 있던 게 이제 3, 5로 변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 그러면 이것을 함수로 만들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먼저 초기화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네, 초기화가 됐죠. 5, 3으로. 그래서 여기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대로. void swap하고 1이라고 일단은 함수명을 지을게요. 그리고 들어온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wap1에 들어온 두 값 해서 %d, %d n1과 n2를 할 거고요. 여기 역슬래시 n을 또 빼먹을 뻔했네요. 두 개의 값을 받을 거니까 int n1, int n2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실행할 때 매개 변수 2개 필요하고 이 값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스위칭 하는 거 여기서 구현을 했으니까 이거 붙여 넣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n2랑 n1의 값이 뒤바뀌었겠죠. 뒤바뀌었을 테니까 print swap에서 바뀐 값 이렇게 해서 n1과 n2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d, %d 여기도 좀 맞춰줄게요. n1, n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함수를 실행을 해야겠죠. swap 하겠다. 그 다음에 n1과 n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상으로 보죠. n1과 n2를 넣어줬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했더니 제대로 5, 3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두 값을 넘겨줘서 얘네 두 값 변경해라, 스위칭해라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를 종료가 되겠죠. 리턴은 안 해주지만요. 그 다음에 이 변경된 값을 함수에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서 역슬래시 n이 빠졌나 보네요. 네, 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도록 하죠. 여기부터거든요. 여기가 자 n1 22번째 줄 n1과 n2가 5, 3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스왑으로 들어가죠. 네, 스왑으로 코드를 확인해보죠. 그래서 swap1에서 들어온 값이 n1과 n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제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swap1에서 바뀐 값 여기를 빼먹었네요. n1과 n2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네, 바뀐 값 5, 3에서 3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함수가 종류가 되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죠. 23번째 줄로 리턴 값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째 줄 들어오니까 n1과 n2가 그대로죠.
여기서 분명히 바꿔놨는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도 3, 5로 바뀌는 것을 원했었는데 말이죠. 이 이유는 함수를 실행할 때 값을 전달해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1, n2를 하는 순간 여기는 호출이 되면은 n1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숫자 5를 전달을 한 거고 숫자 3을 전달을 한 겁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순간 n1 변수와 n2 변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값을 전달을 했더니 스위칭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값을 전달하는 게 문제니까 주소값을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swap2를 구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드를 복사를 해서 그냥 붙여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to2라고 바꿔 놓을게요. 이번에 해볼 방법은 주소를 전달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주소를 전달하려면은 여기가 일단은 이렇게 해야겠죠. 주소를 전달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변수들의 주소값을 전달을 하고 주소를 받으려면 여기를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포인터 변수는 앞에다가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넣는데 미리 스포일러 하자면 포인터 변수는요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소를 저장하는 용도의 변수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리고 값을 불러올 때는 똑같이 에스터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넣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네 에러가 떴는데 어디가 원인인지 좀 찾아보죠. swap1, n2 여기네요. 함수명을 똑같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1과 n2가 지금 5, 3이었는데 스왑에서 들어온 값이 16798,376, 16798 뭔가 이상하죠? 이게 지금 n1과 n2의 주소값이 들어온 거예요. 주소값이 아니라 값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냥 주소를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요. 보통 변수라면 이렇게 주소값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값이 있는 내용, 그 내용의 값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도 붙이고 실행을 하면은 n1 53이었는데 스왑에서 들어오니까 53이었다가 바뀌었으니까 35인데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찍어보니까 바뀐 값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전달하게 되면은 원본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스위칭 성공이죠. 이 내용은 포인터 할 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거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포인터 부분은요. 포인터를 배우고 나서 여기 함수 부분, 포인터를 이용한 함수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수의 선언과 정의를 따로따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지는 않을 텐데 저번에 스위치 케이스 문법 때 읽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더 많은 코드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봤을 때 지금 보여드릴 것처럼 코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숫자 2개를 만들고 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일단은 예시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int 정말 간단한 거 만들 거예요. 네, 숫자 2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서 리턴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리턴해도 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a 플러스 b는 리턴 a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함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서브 해서 빼기 해볼 거고요.
여기를 res로 했어야 되는데 return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정해주고 여기는 mul 해가지고 곱하기 이렇게 함수 3개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지니까 메인 함수가 저 아래 되겠죠. 여러분들이 함수를 한 5개 정도만 만들어도 메인이 저 아래로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겠죠. 그렇다고 이 함수의 정의 위치를 아래로 내려버리면요 에러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가 맨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도 컴마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add라고 하는 함수를 3, 5 이렇게만 넣어줘도 실행을 하면은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add라고 하는 함수가 선언이 되지 않았다. 즉 메인을 함수를 실행하려면 add 함수를 만들어 놨어야 됐다. 위쪽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위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함수 정의 부분이라고 하면은 함수 선언 부분이랑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함수가 짧다라면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인데요. 먼저 함수 정의를 아래에다가 구현할 수 있게 빼놓고 어떤 함수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명세를 설명서를 적어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어떠한 함수들이 있다 라고 선언만 해두고 실제로 만드는 부분은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코드를 봤을 때 여기만 보고 아 여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러한 함수들이 구현이 되어 있구나 정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싶을 때는 아래로 내려가서 똑같은 함수 구현된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고치면 되죠. 그리고 메인 함수는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위쪽에 있죠. 아까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프린트 f %d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은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딩 실습이 굉장히 길었죠. 설명이 함수만 배워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포인터 얘기도 나왔고 배열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변수 스코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함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울 배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울 포인터를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봐야겠죠. 이 함수 부분은 다른 부분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내용을 100%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무조건 다시 봐야 되는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오늘의 내용을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로 특정 기능의 단위를 묶어서 재사용성을 키우자. 프로그램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비효율적인 작업, 반복되는 작업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래밍 코드에서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남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재사용성을 높인다는 것은 중복을 방지하고 가독성도 높이고 유지 보수성, 내가 코드를 수정해야 될 때 이 부분만 고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코드가 여러 군데 있으면은 여러 군데를 다 바꿔야 되는 건데 함수를 이용해서 한 군데에다가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곳이 여러 개라며 제가 함수만 고치면은 여기저기 실행을 했어도 한 번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재사용성을 늘리자. 경험이 쌓다 보면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반환 유형, 함수 이름, 4개 변수,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어서 코드의 구현들을 적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return의 반환값을 적는다. 이때의 반환값은 여기 반환 유형에 적은 반환값과 반환 유형이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4개 변수도 필요할 때는 넣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넣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함수 실행할 때는 함수 이름 4개 변수가 없다면 비워둬라. 그리고 반환값이 있다면 함수 이름을 실행한 곳에 이 값, 리턴 값이 남게 된다. 전달된다. 그리고 메인 함수 뭐였죠? 메인 함수는 시작점. 네, 무조건 메인 함수가 실행되도록 C 언어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함수를 잘 만든다, 잘 설계한다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잘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개의 함수가 있을 때 변수명이 같아도 따로 관리가 되는 것들을 예시를 들면서 변수 영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한 함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포인터 변수 파트를 보고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사실 오늘부터 내용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C 언어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배워 나갈 거예요. 10, 11, 12가 특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각오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